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세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근황 소식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랐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만큼 임영웅님은 이렇게 팬들을 깜짝깜짝 놀래킬 줄 아는 아주 매력 만점의 아티스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하여 웅며들 수밖에 없다.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이 위상과 모습들을 소씨가 이번 영상에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첫 소식부터 신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임영웅 사랑한대 도망가 서클 연간 차트 탑5에 위치했다라는 겁니다. 서클 차트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좀 객관적 지표를 자랑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서클 차트가 추구하는 바가 한국의 빌보드 차트처럼 되는 방향일 겁니다. 이런 차트에서의 순위가 임영웅님이 이렇게 탑5의 연간 차트에 위치를 했다. 자, 연간 차트 탑5에 위치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OST 분야에서 탑5를 한 게 아닙니다. 쭉 내려보면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2022년 전체 한 해 기준 연간 차트 중에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탑5에 위치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1위의 아이브, 2위의 아이들, 3위의 치중고백, 4위의 사랑인가봐, 5위의 사랑은 늘 도망가. 요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OST 상 같은 경우 임영웅님이 이 2022년 APAN 스타 어워즈 그리고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각각 OST 상을 수상하면서 OST 킹의 존재감을 빛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번 이제 서울가요대상에서 임영웅님이 투표에서도 엄청나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 가수가 상을 받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멜로망스도 굉장히 대단한 그룹이에요. 연간 차트에 임영웅님 위에 랭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투표에서도 임영웅님이 앞섰고 이 앞선 시상식 두 곳에서도 이미 OST 상을 수상했는데, 왜 서울가요대상에서 이 투표의 지분인 30%와 음반 음원 성적과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4위, 5위에 랭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멜로망스가 받아갔는지 참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태입니다. 이게 객관적 지표로 나와주면 이렇게 저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왈가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상을 받은 분들도, 이의 팬분들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렇게 소씨가 계속 지적을 하면 당연히 가수와 팬덤 입장에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기분을 상하거나 격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상식의 채점 기준만 공개가 제대로 된다면 이거 사실 뭐 더 이상 의문 제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원 차트에 올라가는 이 기준이 막 디테일하게 드러나면 그것을 악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건 사람을 써서 내가 응원하는 가수의 순위를 쭉 올려버린다? 이걸 어뷰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어뷰징, 이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밍에 대한 조건들 두리뭉실하게 말해주지만 정확하게 몇 분에 몇 번씩 노래를 들었을 때 뭐 이게 차트에 반영이 되고 이런 건 팬덤이 일일이 분석해야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심사위원단의 기준을 설명하는 겁니다. 심사위원단이 적어도 어떤 항목으로 채점을 했다. 이 빵점뱅크 사태 때처럼 어떠한 항목으로 임영웅님의 이 시상 기준을 선정했다라고 설명을 해준다면 사실 문제될 게 없죠. 저는 이게 비단 서울가요대상만이 아니라 이런 논란이 종식되려면 다른 시상식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심사위원단의 점수 기준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기준 공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서울 드라마 어워즈 때나 APAN 스타 어워즈 때나 임영웅님의 음원 음반 성적, 차트 성적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중요한 건 어디선 상을 받고 어디서 상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부적인 심사위원단 기준에 의해서 나뉘어졌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다수의 지표가 임영웅님의 압승을 가리키고 있었고 대중들의 반응조차 임영웅님을 향해요 상을 당연히 받게 될 거다, 사관왕을 예상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곳에 상이 넘어갔다면 이런 내부적인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좀 아쉬운 이야기들이 쏙 들어가고 말 텐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없다? 요게 조금 문제점이 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공정한 사회가 계속하여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공정한 사회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차후에 시간이 흘러서 아티스트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들과 아쉬워하는 팬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러한 부분이 이런 기준 채점에 의하여 선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어찌됐건 이런 굉장한 순위를 자랑했고 나아가선 또 있습니다. 임영웅의 인기가 뜨겁다. 트로픽 위클리 남자 투표에서도 1위, 각종 투표에서 1등하고 각종 차트에서 상위권에 등극이 되고 있으며 음원, 스밍량, 음반 판매량이 높고 유튜브 조회수가 막강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채점 기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트로픽 위클리 남자 부문 1등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트로스타 투표 웹 서비스. 이게 임영웅님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남성 가수들이 이 투표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97만 포인트가 넘는 압도적 1위를 임영웅님이 또 달성을 했습니다. 바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 활약 덕분이라는 것을 이 투표 결과만 놓고 봐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은요,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오전에 올라왔어요. 이 가수별 음원 점유율 1위. 임영웅 내 기록 또 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수별 음원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소식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각종 차트를 섞어냈고 공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가수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다 라는 극찬 평가가 이렇게 첫 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열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번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자, 연간 차트 탑 400 가수별 서클 지수 점유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임영웅님이 400위권 내에 총 22곡이 차트인하면서 합산 점유율 6.3%를 기록했습니다. 이건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연속 점유율 1위에 오른 데에 이어 한 해 결산, 1년 총 결산에서도 1위를 달성한 겁니다. 사실상 유례없는 기록을 달성 중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영웅님이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가수별 음원 점유율 1위라는 건 차트에서 임영웅님의 음원 순위가 전체적으로 최상위권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 지표입니다. 근데 이 객관적 지표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이 서울가요대상에서 그런 시상식에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건 이건 말을 반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밑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이야기도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니까
이 가요계와 공연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 음악 콘서트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주인공이 바로 임영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반 발매, 광고, 공연 등을 통해 거둔 총 매출액이 5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와, 매출액만 580억 원이에요. 여기에 뭐 굿즈 판매량 이런 거 합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수백억 원의 지금 매출을 달성시켰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나아가선 이 공연계 관계자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임영웅은 업계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최고의 스타다. 임영웅의 등장으로 기존 공연장이 대관 경쟁을 일으켰고 티켓 경쟁의 이 패러다임까지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공연 티켓 매출로만 3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그 기사와 같은 내용이네요. 가요계 관계자들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이미지를 소진하지 않고 음악에 집중했기 때문에 임영웅에게 따라다니던 트로트 이미지를 벗고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과 협업을 했으며 임영웅만의 음악 영역을 만든 것이 지금의 슈퍼스타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객관적 지표가 하나같이 아티스트 임영웅을 가리키고 있는지 잘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제가 사실 좀 속상하지만 계속하여 임영웅님이 왜 트로피를 놓치게 됐는지 도저히 상식적인 선 내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아주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기록이 어디 뭐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또 있죠? 임영웅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 영상이 총 5,700만 조회수를 자랑했다. 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사랑은 늘 도망가가 연간 차트 탑5인데 자, 이제 영상 조회수가 5,700만 뷰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멜론 차트와 같은 음원 사이트가 아니라 이제는 유튜브가 이런 음원 성적을 대신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수많은 음원 사이트의 성적보다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가 더욱 많기 때문에 이 유튜브 시청자들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파워가 막강한 만큼 이것으로 만약 음원 성적을 추산한다면 임영웅님의 음원 파워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조회수가 5,700만이에요. 5,7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튜브 내에서 지금 임영웅님을 쫓아올 수 있는 가수가 과연 몇이나 되냐라고 해석을 해봤을 땐 정말 드물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이 또 있어요. 자, 이번엔 인생찬가입니다. 인생찬가 음원 영상 역시요. 1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인생찬가 음원 영상도 이제는 1200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임영웅님의 모든 노래 영상이 이제 각각 1000만 뷰를 돌파하게 되는 순간이 금방 다가오게 될 것 같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음원 영상이 1000만 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스트리밍을 해주는 파워도 존재하겠지만 더 큰 이유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이 영상이 많이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이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그냥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다가 아니라 저렇게 영상 하나하나가 계속하여 폭등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에피소드가 또 공개가 됐어요. 이게 무엇이냐?
지금 보니까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아니, 소씨,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자, 맞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본죽 가게에 붙어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보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고 적혀 있고, 임영웅님이 청청 패션으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한 군데에서 목격된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목격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속 편한 선물 본죽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임영웅님의 사인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지점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관련된 이 본죽 포토카드가 여기저기에서 막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죠? 자세히 보니까 이게 지금 전국 본죽 지점에 임영웅님의 요 포토카드가 증정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여기 뒤에 본죽 사장님이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근데 요거 이렇게 분명히 사진 찍었던 영웅시대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팬들이 시선 강탈이다. 사장님한테 자꾸 시선이 간다라고 빵 터지기도 했는데 자세히 보면 사장님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모습인 건지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건지 아마 이 포토카드 대형 모습을 이렇게 손에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지점에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브로마이드처럼 여기 뽁뽁이로 붙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막 설치하고 계시던 사장님의 모습이 포착이 됐던 게 아닐까. 팬들의 반응을 볼까요? 너무 귀엽다. 귀여워 미치겠다. 탐난다. 너무 귀엽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벤트로 증정되는 포토카드가 아니라 그냥 초대형 포토카드가 이렇게 점주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장에 붙여두셔라 라는 의미에서 이 포토카드가 이렇게 지금 각 지점별로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럼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 아티스트 임영웅이 본죽 광고도 하고 있구나. 정말 초대박이 나기는 제대로 났구나. 라는 생각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어제 딱 전달드리고 나니까 뭐 사실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또 우르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본죽 판매량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직접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판매가 폭등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분들의 문의, 전화, 주문량 폭등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매장별로 포토카드가 붙으면 저것도 이제 또 판매하면 안 되냐 아니면 어떻게 증정받을 수 없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럴 분들 거의 없으시겠지만 네 어찌됐건 점주분들에게 증정된 요 포토카드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건 바로 이 쇼츠 영상이에요. 이 쇼츠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쇼츠 영상이 한번 딱 뜨면 또 이렇게 못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쇼츠 영상에서 밝힌 영웅님의 이 에피소드가 사실 뭐 티빙 VOD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재밌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때 임영웅님이 그 뭐지? 라면서 매니저 형이 이제 대기실에 들어오면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게 무슨 노래였더라? 하여간 무슨 노래였는지 까먹었지만 그 노래가 이 사라이 콜센터에서 불렀던 노래였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노래를 슥 부르면서 매니저 형이 들어오는데 옛날 생각이 너무 나더라. 이러한 말을 임영웅님이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골반 댄스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데스파시토였죠. 그래서 이 데스파시토 노래 부르면서 골반을 막 튕기기 시작하니까 현장에 계셨던 수많은 팬분들이 엄청난 이 환희에 찬 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건 엄청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공개되니까 또 수많은 어린 팬들도
크크크 너무 귀엽다. 너무 좋다. 정말 예사롭지 않다. 잘한다 잘한다. 미치겠다. 골반 봐라. 나도 밖에서 소리 질렀다. 살랑살랑 저러는 게 더 미치는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의 매력 포인트다. 그것도 그냥 매력 포인트가 아니라 초대박 매력 포인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 갑자기 공개된 영상이 있어요. 바로 2022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임영웅 님이 다관왕을 수상하던 모습의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이미 시상식이 끝난 지 시간이 수개월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이게 12월 13일 날 열렸던 시상식이니까요. 근데 이 영상을 갑자기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임영웅님의 이런 시상식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다시금 찾아서 시청을 하게 되고 나아가 응원을 하며 댓글을 남긴다. 이러한 포인트를 이미 이런 주최사에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에 대한 대우가 격상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가수들의 수상 소감 영상을 올린다라는 건 충분히 시청 조회수가 나올 거라는 거를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상식의 영상들 조회수를 살펴보면 항상 임영웅님의 영상들이 상위권에 속해 있다. 왜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많이 공감이 되시나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근황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시가 앞선 영상에 임영웅님의 최신 축구장 근황을 분석하여 전달을 드려놓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신 상태인데 임영웅님의 이 등장만으로도 이 시상식계, 공연계, 가요계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언론사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이요, 단순히 트롯 가수에서 대중 가수로서 성공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가수들의 정말 꿈 중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말이 세계 진출이지 이 글로벌 무대 진출이라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라는 거죠. 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단 몇 년 만에 그 엄청난 성공 신화를 이뤄내어 이제는 LA 콘서트를 딱 10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요번 주나 다음 주 내에는 출국을 하여 LA에 있으면서 시차 적응도 하고 거기에 현지에서 계속하여 이런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해외 콘서트 출정이 뭐 전날이나 이틀 전에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본같이 가까운 나라가 아닌 경우는 서구권의 경우 다른 아이돌도 보면 거의 일주일 전쯤에는 현지에 가 있거든요. 아마 임영웅 님도 같은 행보를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시의 마지막 영상은요, 거의 한 11시 넘어서 12시쯤에 좀 늦게 올라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늦은 시각에도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요. 시청까지 부탁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